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. 어쩌면 오늘 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실행하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? 한마디로 이렇습니다. 부자들은 실행합니다. 가난한 사람들은 실행을 못합니다.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됩니다.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.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. 저는 수원에 사는 이제 사람인데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옵니다. 근데 그래서 전세를 연장해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를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3천만 원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. 이때 여기가 20평대 아파트고 매매 가격이 2억 5천? 싼 아파트였어요. 지금 이 아파트를 사도 괜찮을까요? 하시길래 2014년 즈음이면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집값이 오를 이제 조짐을 보였던 시기입니다. 그래서 사셔도 좋을 것 같다.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결국에 이분이 안 샀어요. 안 샀는데 어떤 요인으로 안 샀냐면 또 저한테 메일을 그 뒤로 몇 번이나 보내셨어. 이렇게. 지금 벌써 1,000만 원이나 올랐던데 1,000만 원이나 오른 집이 얼마나 더 오르겠니? 이 집을 지켜보니까 지난 5, 6년 동안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. 그게 최근에 1,000만 원이나 올랐는데 얼마나 더 오를까요? 이러는 거예요. 금리가 인상되면 어디서 이제 들으신 건 있는 거예요.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이 안 좋다.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이 폭락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아파트 가격만 오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못 산 거예요. 뭐 못 사면 저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러고서 시간이 지났습니다. 1년이 지났어요. 1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. 보통 그렇게 제가 뭐 말씀드리고 뭐 안 사면 이제 다시 연락 안 오시는데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. 1년 뒤에. 청울림님, 작년에 청울림님 말씀 안 들은 게 너무 후회됩니다.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. 이제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를 사든지 아니면 제가 몇 개 아파트를 또 찍어드렸어.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메일이 또 왔어요. 답장이 저한테. 그 아파트,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이미 3천만 원이나 올랐는데 여길 또 사라고요? 지금이라도? 이러고 오고.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. 2015년에 많이 했어요. 이렇게 많이 분양하는데 나중에 폭락하지 않겠습니까? 제2의 IMF가 오면 어떻게 하죠? 제가 이 얘기 딱 듣고서 딱 접었죠.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그냥 평생 걱정만 합니다. 행동 안 하고 걱정만 합니다.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? 제일 큰 문제가 뭘까? 선택하지, 오케이. 정답입니다.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왜 선택하지 못할까요? 왜? 모르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왜 모를까? 공부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. 이런 얘기 이렇게 나한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 보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? 자기네 집 앞에 부동산부터 가봐야 돼요. 근데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부동산도 잘 안 가요. 그러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. 실제로 공부하고 행동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. 계속 부정적인 생각. 그러니까 뭔가 되려는 어떤 가능성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실패의 우려만 계속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우유부단 씨는 일단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죄, 실행력이 약한 죄, 항상 리스크만 보려고 하는 거, 가능성보다 리스크를 더 보려고 하는 거.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80%가 이럽니다. 되는 가능성보다 리스크를 훨씬 많이 생각해요, 항상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계속 신중해. 계속.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행동하는지 아세요? 집값이 꼭지에 딱 하면 행동합니다. 꼭지에 물리죠. 그리고 이거 오를 때 절대 못 삽니다. 이런 분들. 가격이 항상 어제 가격, 1년 전 가격만 항상 생각해요. 그러고서 가격 나중에 분명히 떨어진다. 가격이 오를 때도 못 사는데 이분들이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? 절대 못 삽니다. 못 사요. 그럼 평생 못 사는 거예요, 이분들은. 오를 때도 못 사고 떨어질 때도 못 사고. 행동하는 거 극도로 꺼리죠. 도전, 뭐 새로운 거 하기 싫어하죠. 그렇죠? 편안하게 하던 것만 계속 하려고 그러고. 성공 뭐 이꼴 부자라고 보면 부자가 된다는 게 그 코스가 어떤 코스냐면 정확하게
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. 새로운 거. 하지 않던 걸 하지 않는 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. 집도 여러분 살려면은 안 해봤던 거잖아. 누구나 다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결국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. 근데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걸 안 합니다.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뜯어 말립니다. 다. 그거 하면 큰일 나지 않냐고. 하지 마. 신중하자고. 그래서 이 우유부단 씨들은 눈도 맞고요. 귀로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요. 손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. 항상. 꼭 이런 뭐 집을 사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, 모든 일에서도 그렇습니다. 문제가 생겨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삶이 어떻게 나아지겠어요? 네.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 멋진 말 있지 않습니까? 네? 똑같이 살면서 어제랑 똑같이 살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복지부동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부자가 되지 않을까? 세상이 엉망인 거 아니야?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.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정말 멋진 말을 과거에 몇 년 전에 이게 너무 진짜 맞는 말이라서 지금까지도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.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느냐를 아주 정말 뼈아프게 적어놓은 글입니다.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.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쫙 적어놨어요.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하고요. 작은 비즈니스를 합시다 그러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안 해요. 큰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이 없다 그래.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거야. 새로운 걸 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해요.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거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. 네.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하자 그러면 전문가가 없어서 못하겠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? 안 하겠다는 거야. 이걸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, 부자들은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시작을 합니다.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100가지, 1000가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내 자신이 어쩌고 있는지. 나는 어떤 성공의 가능성을 항상 먼저 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패의 위험성만 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세요.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. 이걸 그냥 그대로 믿고 있어요. 사람들은 다 갖추고 시작하려고 그래요. 그죠? 신중하게 모든 거 다 준비하고 막 위험, 리스크 다 없애고 이러고 나면 그때 돼서 시작하겠다라고 해요. 이게 우리 옛날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결혼할 때. 나는 결혼할 준비 좀 갖춰놓고 결혼할 거야. 그날이 와요, 안 와요? 안 와. 결혼하고 갖추는 게 훨씬 빨라요. 그죠? 네. 대단해지기 위해서 바로바로 시작해야 됩니다. 제가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. 화살 쏠 때 준비하고 보통 조준하고 쏘잖아요. 준비하고 바로 파이어예요. 바로 쏘는 거예요. 조준하기 전에 쏘는 겁니다. 아무데나. 이게 맞는 거예요, 진짜로. 성공하려면 당기고 바로 쏘는 거예요. 조준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란 얘기예요. 왜? 왜 그런 거예요? 일단 한번 쏘면요. 관역으로 날아가겠어, 안 날아가겠어? 제대로 안 날아가겠죠? 엄한 데 가겠지. 그럼 이거 실패예요? 이 사람은 뭐 관역은 못 맞췄지만, 그쵸? 하지만 발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사할 때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, 그 다음에 바람이 뭐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지. 쏨으로써. 안 쏜 사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조준하는 사람은, 대부분의 조준을 하는 사람들은요, 조준을 너무 심각하게 해요. 준비를 많이 하고 조준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? 발사를 결국에 못 하게 돼요. 아까 우리 우유부단 씨처럼 너무 많은 걸 재고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말려 또. 다 비슷한 사람들하고 살고 있잖아요, 지금.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야, 주변에.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말려요. 하지 말라고. 여러분들 사업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하라 그래요? 하지 말라 그래. 다 하지 말라 그러죠. 다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좀 딴 데 맞으면 어때? 미사일 쏠 때요. 미사일도 조준하지 않고 그냥 쏘는 거예요. 그럼 엄한 데만 가서 맞겠지. 그럼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. 그 다음부터 내가 잘못한 거 시정해가지고 제대로 쏘면 되잖아요. 이게 성공의 방정식이에요. 아이고, 딴 데 맞으면 어떡하지? 이건 가난한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의 미래를 믿고 오늘 하루하루
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다들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